철학자 플라톤, 쇼펜하우어, 니체가 말하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독 조심해야 할 것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의 안 좋은 것을 쉽게 내뱉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뒷담화를 같이 해서 한편인 듯 느껴져도 결정적인 순간엔 결국 의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큰 유익이 되기 마련이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됐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떠올린 것처럼 은근슬쩍 재치 있게 말해야 한다. 부정적인 말, 뒷담화, 불필요한 조언을 넘어 충고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지 마라.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허영심이 점점 사람을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던가. 당장은 필요해서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진짜 있는 사람들은 겸손으로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라 생각한다. 자신의 선행도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기 쉽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배품을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당신의 돈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인간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를 받는 존재이다. 앞에선 다들 박수 쳐줘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아지면 질투하는 게 본능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항상 방어막을 쳐둔다고 생각해야 한다. 특히 자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될 경우 친밀감이 있을수록 시기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당신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다. 결국 그 관계는 끝을 맞이하게 된다.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는 내 목표를 감춰야 한다. 목표를 말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에 속아서 실제 노력은 부진해지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많다. 그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묻지 않은 일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쉬지 않고 평가를 하며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당신도 자신의 이야기를 실컷 한 날은 하루가 끝날 때쯤 마음이 찝찝한 적이 있지 않은가?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지기보다는 반대로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말은 행위의 씨앗이기에 입을 조심해야 한다. 총에 맞은 상처는 치유될 수 있지만 혀로 인해 입은 상처는 끝끝내 치유되지 않는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사람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보면 저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갖지 못한 데서 오는 괴로움, 즉 소유욕이다. 그래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이라는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다. 갖지 못한 괴로움보다는 상실의 괴로움을 배우는 것이 좋다. 이것은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해보라는 뜻이다. 나의 집을 보고
내가 사는 지금의 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런 집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라고 말이다. 그 순간 아까 본 멋진 집보다 내가 사는 초라한 집이 소중하게 느껴질 것이다. 나의 재산과 지금의 건강, 다정한 연인, 좋은 친구, 가족 등등 내 주위의 모든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들이 없다면 어땠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는 재산을 낭비하지 않으며 내 건강을 더욱 돌보게 되고 나의 연인과 친구를 더욱 잘 대해 줄 수 있으며 그들에 대한 노여움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좀 바보처럼 보여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체온을 원한다. 그래서 햇빛이나 난로 곁에 가까이 가려고 한다. 이런 현상은 본능적인 충동과 같아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과 만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그런 사람이란 누구일까? 남자는 지능이 좀 모자란 사람이고 여자는 미모가 떨어지는 사람이 이에 속한다. 빼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는 친구가 없다. 누가 빼어난 미모를 가진 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겠는가? 하지만 못생긴 여자들 곁에는 아름다운 친구들이 많다. 특히 못생긴 부자가 지위나 신분이 높은 경우에는 크게 환영을 받는다. 남자 역시 머리가 뛰어난 사람에게는 친구가 모여들지 않는다. 이렇게 남자들은 좀 바보처럼 보여야 하고 여자도 외모가 떨어져야 다른 사람들이 친밀감을 느낀다. 자신이 겪고 있는 슬픔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경쟁 상대의 이웃나라가 큰 재난을 당했을 경우 위로를 보내면서도 속으로는 고소한 느낌을 갖는 그런 감정이 개인인 친구 사이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한편 친구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면 함께 기뻐하기보다 마음 한구석에 야릇한 시기심과 부러움이 싹 트는 심리도 우정의 한 단면일 수 있다. 사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최근에 겪고 있는 친구의 불행과 슬픔에 관해 듣는 일일지도 모른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특성이자 본성이다. 그렇기에 자신에 대해 너무 자세히 말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에 반박하지 마라. 남과 얘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이라 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남의 감정을 사기는 쉽지만 그 사람의 잘못을 시정시키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면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고 분명하게 설득을 해야 한다.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마라.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나쁜 인격자를 만나더라도 세상에는 저런 추악한 존재도 필요하지라고 생각해야 한다. 만약 그런 사람을 적대시하면 일생을 온통 투쟁에 걸어야 한다. 그런 인격을 가진 자들과 싸워서 상대를 바꿀 수 있다면 모르지만 바꿀 수 없을 바에는 비난할 필요조차 없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마라. 이것이 지혜의 절반에 해당된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마라. 그것이 또 지혜의 나머지 절반이다. 자신의 사생활을 모두 말하지 마라. 인간관계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이 또 없다. 현재 아주 가깝더라도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간관계이다. 만약 나의 사생활을 기피하는 이와 관계가 틀어진다면 여간 곤란한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스스로 단점이나 아픈 과거를 말한다는 건 다른 이에게 괜한 오해와 불필요한 선입견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하라. 비밀스러움은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신비로움은 나를 더 품위 있게 만들어준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마라. 인간이란 모질게도 타인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고 어떨 땐 그것을 즐기기까지 한다. 약점은 타인이 해결해 줄 수 없다. 자신의 약점은 오직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함부로 타인을 평가하면 그것이 곧 자신의 평가로 돌아온다. 타인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눈앞의 상대와 유대감을 느껴도 그것은 곧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부정적인 언어는 설사 진실한 말이라도 말하는 이를 어리석어 보이게 한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라도 충고는 아끼고 칭찬을 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을 위해 충고한다는 마음 내면에 진실로 상대방을 위한 마음뿐인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지금까지 플라톤과 쇼펜하우어 이체를 통해 인생 지혜를 배워보았습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드립니다.